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12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청래부터 나서서 물타기 하지 마라. 뭐 새로운 특검, 제2의 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또 응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자,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계속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지난 주말까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 특검하자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게 위장일 수가 있습니다. 위장 수용, 특검을 수용을 하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전례가 하나 있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은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하자고 치고 나왔습니다. 자, 본인들이 이게 이재명 게이트로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니까 국정조사에서 이것이 검찰의 기소 조작이라는 것을 밝혀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수용을 했죠. 처음에 이제 조건을 달았다가 조건까지 다 철회하고 그래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조사를 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마지못해서 워낙 민심이 안 좋으니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해서 천문학적인 돈방석에 앉히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니까 국정조사 하자고 했다가 이제 절차적인 문제 같은 것을 놓고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이 특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워낙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일단 수용한다고 해놓고 절차를 그러니까 특검을 누가 어느 쪽에서 추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설거머니 철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방지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돌입을 했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부터는 전략을 잘 짜서 실제로 특검이 실시가 되도록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또 질질 끌려다니다가 설거머니 철회를 하도록 놔두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모처럼 찾아온 기회 이것을 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면은 저희가 뭔지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이재명 정권에서 나온 저희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정책내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을 바꿔서 못 받을 것도 없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못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자, 주말 사이에 뭔가 전략 회의를 했겠죠.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일단은 수용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오후에도 계속 양쪽이 여야가 협상을 할 텐데 속내가 뭔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고 제가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업 시간에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내대표 김병기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한 것 같아.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을 했는데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지도부가 갑자기 바뀌었고 그 다음에 친명 정치인들도 특검하자는 쪽으로 주말 사이에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용산에서도 조금 전에 반응이 나와서 특검하자는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전격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개딸들입니다. 개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통일교 문제는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나왔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선물을 줬다든가 건성동 1억 원 이 뇌물 줬다든가
또 이 별건 수사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 통일교를 가입시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식은 통일교는 보수 쪽과 많이 연루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심었습니다.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에서 그렇게 심었죠. 그러니 여기 통일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검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개딸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그렇게 하자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재명이 2번이나 국무회의에서 이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정치적 분석으로는 일단 통일교에 대해서 어떤 추가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는 것 아닌가. 이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재명의 말을 그대로 이해를 해서 저 통일교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해산을 시켜야 된다. 그럼 해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고투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래서 주말 사이에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 대책회의를 했을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아마 갤럽 조사 아닌가.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한국 갤럽 조사에서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게 전체 응답자의 62%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을 하는 민심이 읽혔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이재명 정권에서 깜짝 놀란 것이 이것을 정당 지지청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가 60%가 나왔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가 67%가 나왔습니다. 6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외면을 해버리면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67%의 민주당 지지층 의사를 외면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민주당 쪽에 지지층 쪽에서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특검을 안 하려고 할까? 이재명이 그 2번이나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된다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하려고 할까? 그러면은 지지층의 의구심을 사서 이게 이재명 정권의 이재명 본인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지지층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도 예고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다. 자, 그리고 국정조사, 그러니까 이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설거머니, 허지부지 이것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국정조사가 그러니까 특검이 실시가 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정권보다는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죠. 특히 지금 핵심 인물로 되어 있는 전재수는 친문입니다. 부산의 친문 계열. 통일교가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을 뚫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 문재인 정권에. 그래서 지금 새로 부각되고 있는 인물도 문재인 정권 때 사람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죠. 그리고 전재수도 문재인 쪽 사람이고, 물론 뭐 전재수는 좀 필요해서 부산시장에 출마를 시켜볼까 하고 데리고 일단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발탁을 했지만은 해수부 장관에서 바로 잘라버리는 것도 사실상 뭐 자진 사퇴가 아니고 사실상 자른 거죠. 잘라버린 것도 결국은 친문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를 하는 차원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특검이 만에 하나 진짜 성사가 되더라도 이 좌파 쪽에는 이재명 쪽보다는 문재인 쪽을 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로서는 나쁘지도 않죠. 왜냐하면은 지방선거 같은 것을 앞두고 친문 진영을 어떻게든 좀 쳐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친문은 또 조국하고 가깝죠. 그래서 조국도 눈에 가시 같은데 좀 친문 진영을 쳐내는데 특검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특검이 실시가 되면은 그래서 실시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뭐 절차 가지고 시비를 걸 것이고 그러다가 민심을 못 이겨서 특검을 시행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힘도 일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죠. 현재 이름에 나왔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좌우 전부 다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좌파 쪽에서는 이재명 쪽보다는 문재인 쪽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재명 쪽에는 이 임종성이 있죠. 임종성, 친명 7인의 임종성이 연루가 되어 있지만 임종성은 어차피 전직위원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판단에서 주말을 지나면서 갑자기 특검을 하자, 그래 좋다 하자,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조사처럼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거의 뭐 허지부지 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장 이 협상에 들어가서 특검을 어느 쪽에서 추천을 하느냐, 그 문제부터 시작되겠죠. 특검은 원래 이게 수사 대상이, 특검에 출범을 하면 수사 대상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추천해서 배제를 해야 되고, 제3의 기관, 뭐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검의 수사 대상도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빨리빨리 어떤 빌미를 주지 않고, 민주당이 빠져나가려는 빌미를 주지 않고 좀 정강스카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 이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그 협상을 좀 지켜보면서 계속 이 독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연루 의혹, 지금 이재명이 그때 그 통일교 넘버 2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재명으로부터 한학자 중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을 하는데 특검이 시행이 되면은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의힘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검, 통일교 특검이 전국 흐름을 반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권의 정치 수소 시간에 진전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